새해 첫날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죠. 희망을 갖게 되고 어떤 소원을 비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상식적인 사람들, 이제 좀 억지를 부리지 않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식적인 사람과 많이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선대위 신년 인사회의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혀 주변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신발을 벗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바뀌어야 한다. 나부터 바뀌겠다. 정권 교체를 성공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오만한 것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오만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절한 반성, 처절한 변신. 앞으로 이번 한 달, 1월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을 역전시키고 좀 격차를 벌리는, 그렇게 이겨야 안심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각오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재의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하겠다 하는 부분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부터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해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는 어제와 오늘 많이 쏟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지고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 여론조사는 그런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 최근의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드러낸 조사입니다. MBC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국의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MBC 여론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수치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상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 56%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법정 토론회만 하면 된다. 36%입니다. 이 수치에 얽매이지는 않더라도 당장 토론회를 했으면 하는 쪽, 그런 국민의 여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검증을 위해서 토론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사과, 해명에 대해서는 이번 여론조사 대상의 69%가 사과나 해명이 부족했다라고 했고 22%만이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과의 시기, 2주일 정도 사과를 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과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내용 팩트 체크에 있어서 선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해 올 것이다.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다 52%,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다 30%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내부 총질, 분탕질이 윤석열과 이준석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책임,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의 책임으로 꼽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를 믿지는 않더라도 이준석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윤석열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층, 그게 청년층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타격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형태로든지 사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준석처럼 이렇게 버티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후보의 또 결단력을 문제를 삼으면서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또 실망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언론이나 많은 여권에서 이준석 대표의 갈등 부분을 부각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갈등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을 하라.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의 역할을 하겠다. 자기의 길을 가도 시너지 효과를 낼 방법이 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준석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새해 첫날부터 비장하리만큼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바꿔서 이기겠다.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한 만큼 저도 한마디 보태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선거에서 대선이나 총선이나 경험한 선거에서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어떤 선대위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측근들이 있고 핵심 측근들이 꼭 또 필요하죠. 힘이죠. 그 다음 좀 비판적인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지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고 이제 중도층이 있고 반대파가 있는 것이죠. 지지층의 생각과 중도층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이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렸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 다르고 비판적인 사람들 얘기 다르고 핵심 당원들 얘기 다르고 중도층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는 빠르고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다면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토론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지만 바로 선뜻 응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 자격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토론회를 받아들이는 그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재명은 토론회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총괄선대위원장을 시켜서 토론회를 받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조정을 해가는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도 가끔은 격려도 해주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끊을 때는 끊어야 하고 비판적인 관계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사안별로 유연하게 해가는 부분, 이 부분부터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새해 첫날부터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